사실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깨우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들을 길잡이 삼아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생각에서 꺼내서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혹시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뭔가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든 노력이 그냥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기분이요. 앨리스 워커라는 작가가 바로 그 무력감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힘을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난 힘이 없어 라고 믿어버리는 우리 마음속 목소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답은 아주 명확해지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힘을 되찾으려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생각의 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옛날 로마의 황제이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원칙을 정말 멋지게 정리했어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는 걸 멈출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비를 맞으면서 웃을지 아니면 인상을 팍 찡그릴지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진짜 힘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있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람은 어때요? 폭풍은 똑같이 불고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아주 고요한 보호막 안에 딱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순 없어도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아이디어를 스트레스에 딱 적용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한 생각보다 더 나은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 이거 망칠 거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아니야 이건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힘을 쓰는 연습인 거예요. 내면의 힘에 대한 첫 번째 파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이 명언으로 마무리할게요.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건 그냥 생각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진짜 의심할 여지 없는 믿음으로 딱 만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목표를 향한 길의 절반을 걸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초를 이제 다졌습니다. 근데 그 힘을 대체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 바로 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은요, 그냥 난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청사진이죠. 목표가 없으면 힘은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꿈은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또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정확한 지도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꿈이라는 게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면 어떨까요? 라이프 월도 에머스는 훨씬 더 대담한 길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지 마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흔적을 남겨라. 와, 이건 진짜 힘이 안전한 모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용기, 바로 창조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에머센의 철학을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남들이 이미 다 닦아놓은 편한 길을 봅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길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곳에 나만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내면의 믿음을 세웠고 그 믿음으로 비전이라는 지도까지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손에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동과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욘세가 아주 강렬하게 한마디 했죠. 권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힘이라는 건요, 소파에 앉아서 누가 갖다 주길 기다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손으로 가져와야 하는 전리품 같은 것. 그럼 그 쟁취하는 행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냥 불평만 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공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차갑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가장 조용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실패. 실패했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전설적인 코치 빈스 롬바르디의 이 말이 완벽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일어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더 단단해진다는 증거죠. 진짜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그 회복 탄력성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면에서 힘을 깨워서 비전을 향해 행동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위험해요. 스탠리가 우리 모두에게 알려줬듯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얻게 된 그 힘을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쓸 건지 그 무거운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굳건한 믿음과 아름다운 비전을 거쳐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여러분의 그 소중한 힘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